그리고 일단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당구를 했을 때 네. 그거랑 베트남 사람들이 당구를 했을 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룰이라든지 치는 방법이요? 다 치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경기 방식이 좀 달라요. 혹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사고가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공 4개 두고 사고를 안 쳐요, 여기. 4개 들고 치는 사고도 있는데 치는 방식이 4개 가지고 공을 치는 경우에는 좀 저희 같이처럼 이제 흰 공하고 노란 공만 갖다 놓고 나머지 빨간 공을 맞추는 이런 식이 아니고 4개를 다 맞춰요. 3개를 다 맞춰야 돼요. 내 그러니까 공이 만약에 흰 공이면은 노란 공에다가 빨간 공 2개를 다 맞춰야 돼요. 동시에. 한국에서는 사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소위 노란 공, 흰 공 네. 정해서 빨간색 공 2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3개를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 공 빼고 나머지. 흰색이다 하면은 노란색 공 1개, 네. 빨간색 공 2개를 3개를 다 맞춰야지 네. 점수가 그런 들어간단 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공 3개로 3구를 치는데 일반 뭐 쿠션도 3개를 놓고 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반 알다마라고 하기 좀 일본어라고 좀 그렇긴 한데 알다마도 3개 가지고 놓고 치고 제가 듣기로는 물론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서 그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베트남 룰을 알고 여기가 이제 소위 봐요. 한국에서 빡이라 그러죠. 네. 마이너스가 되는. 네. 그게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혹시? 여기는 참 이게 뒤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그 마이너스가 없다 보니까 좀 따라가기 어려우면은 좀 많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나면은 네.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아, 뭐 어드밴티지 똑같이 주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근데 뭐 그게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없다 보니까는 못 치시는 분들이 마이너스를 좀 빡을 좀 해주셔야 그래 좀 잘 치시는 분이 좀 따라가기 수월한데 이게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버거워요. 치다 보면 근데 조금 달라요. 치는 방식이. 혹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이제 당구 룰이랑 방식이 아니고 이제 한국 손님들 당구장에 오는 한국 손님들이랑 네. 베트남 손님들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베트남 친구들이 좀 험하게 쳐요. 당구를. 험하게도 치고 그리고 손님에 대한 조금 저희 당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좀 로컬 쪽에 가면 대부분 그러는데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치려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옆에 있어.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던가 그럴 텐데 잠깐 좀 비켜달라고. 근데 얘네는 그냥 몸으로 밀어요. 손으로. 아, 그렇게 하면 한국에 싸움 나죠. 그리고 여기서는 네, 여기는 이제 바닥이 지금 카페트인데 담배들을 많이 피니까 이제 마루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거의 그냥 바닥에다 비벼서 끄는 것도 아니고 발로 밟아서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요 바닥에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담배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까맣게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카페트를 깔아놓은 건데 이 불연성이라 타지는 않아요. 지금 바닥에 보면 까만 데가 군데군데 되게 많잖아요. 저게 다 담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침도 바닥에 그냥 뱉어요. 가래 침도. 일단은 옛날 한국이라고 옛날에요. 옛날 한국은 당구장에서 담배도 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이 담배를 못 피게 하는데 그렇죠. 펴도 피더라도 흡연장 가서 피거나 근데 딱 옛날 한국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런 거랑 음악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제가 당구를 치는 건 아니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한국 분들이 와서 처음에 치시면은 아마 조금 얘네들이 또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떠드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어하게 하는지 참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의 배려가 음악 소리도 좀 크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적어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좀 힘들죠. 한국 분들이 처음 와서 당구 친다고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금 당구장을 지금 2호점, 3호점 이렇게 더 내시려고 하시잖아요. 사장님이 보실 때는 이 베트남도 제가 알기로는 당구장이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이 사장님처럼 베트남인 상대로 당구장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당구장을 개인으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베트남 현지인들한테 인지도가 엄청나게 있는 네. 프랜차이즈 당구장을 하는 게 낫냐라는 질문에 답을 혹시 해주신다면 일단은 전제 조건에 깔려야겠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 한국 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 하면은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꽤 크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비용으로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1억 5천만 원 막 들어간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같은 컨디션의 당구장이 아니라 더 좋은 컨디션이 될 거니까 사장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당구장 운영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광고 효과를 좀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전무한 뭐 당구장에 대해서 운영하는 법은 알고는 있지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대부분 모르시다 보니까 오히려 프랜차이즈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해요. 이 친구들 프랜차이즈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매장을 가보면은 손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LIP 같은 경우. LIP인가요? Y. LYP인가요? 예. 그게 이제 외국인이 하는 당구장이 아니고 베트남 사장인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베트남인들한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모르는데 적어도 호치민에 있는 당구 좀 친다는 애들한테는 그냥 인지도가 거의 100% 웬만큼 그냥 당구장으로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다 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이제 비용이 좀 그렇죠. 큰 비용이 좀 들 뿐이지. 근데 같은 만약에 금액으로 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프랜차이즈의 광고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볼 네. 만해요. 저 같으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광고도 광고지만은 인지도가 인지도가 엄청나죠. 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도 솔직히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제가 사장님 매장에 많이 놀러 왔지만은 정말 아주 가끔 여자분들이 치시는 걸 받긴 했는데 그렇죠. 99.999%는 네. 남자잖아요. 대부분이 남자분이죠. 이제 당구점 친다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뭐 LYP라는 뭐 프랜차이즈나 뭐 또 A 플러스일까요? A 플러스랑 뭐 풍농 이 커피 전문점이랑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데 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받는 게 더 비용만 좀 감당이 그렇죠. 된다면 비용이 감당이 된다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 네. 해보는 것도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다녀본 당구장 중에서도 손님이 제일 많이 있는 당구장들은 좀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좀 많은 손님들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일반 개인 당구장들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뭐 거의 죽쓰고 있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요식업이나 뭐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단골 손님을 거의 단골 손님 만드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사장님 매장은 단골 손님이 꽤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씀해드리면 사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구장을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닌 베트남 전 사장한테 인수를 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인수만 받았다고 해서 단골 손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죠. 사장님이 이제 여기서 당구장을 차리기 전에 예. 소위 말해서 발품을 팔 때 예. 앞으로 뭐 베트남의 당구장뿐만 아니고 예. 베트남 창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 혹시 조언을 드린다면 혹시 사장님 경험을 살려서. 이게 베트남이 상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상권들이 물론 딱 어떤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찾기가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베트남에 오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일단 주거 지역 그거는 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물건을 얼만큼 싸게 사올 수 있는지도 같이 동시에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물건 사오는 게 한국처럼 어디 뭐 도매 뭐 총판이나 그런 데서 물건을 떼오는 게 안 돼요. 계약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어떻게 보면 소매상인데 걔네들한테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물건이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히 잘 알아보셔야 되고, 뭐 일단 그 소위 말해서 부동산 매물 발품 파실 때 이런 뭐 자재 발품도 같이 예, 팔아. 같이 파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게 자리를 먼저 알아보시겠지만 이 임대료도 주변 상권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인지, 그리고 뭐 가게 주인하고 좀 월세를 뭐 보증금이 보통 한 2달 정도인데 2달이 아니고 한 4달, 5달 조금 그렇게 더 주면서라도 조금 딜을 해가지고 월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게 없잖아 있어요. 이게 당구장이 베트남 건물 구조가 길잖아요. 가로는 조금 좁고.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찾는 게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처럼 상권이, 메인 상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로컬에 가보면. 그냥 조그만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야 돼요. 돌아다니시면서 매물 나온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주변 가게에 머무르시는 분들인지, 주변에 상권들이 손님들이 꽤 있는 편인지, 그런 것들도 고루고루 보셔야 되고. 어렵죠. 가게 알아보러 다니는 발품 파는 게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적으로밖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많이 올 수 없다 보니까 기껏해야 한 달, 45일인가? 그 정도인데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번 올 게 아니라 2번, 3번 오셔야 될 거예요.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뭔가 조사를 할 때, 뭐 시장 조사를 할 때 대부분이 무비자, 네. 무비자가 45일이니까 아니면 이제 이비자라고 해서 한 달짜, 그러니까 90일짜리 관광비자인데 대부분 그걸로 이제 많이들 오시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상권조사, 시정조사 하셔라 이 말씀이시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위치를 좀 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안푸에서 하고 싶다, 뭐 1분에서 하고 싶다, 진짜 번화가에서 하고 싶다, 뭐 1분, 그러니까 아니면 좀 외곽에서 하고 싶다. 사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일단 베트남 어디에서 할 건지 먼저 정하고, 뭐 예. 하노이면 하노이, 호치민은 호치민 예. 이렇게 정하시고, 그다음에 하노이면은 하노이 내에서 그렇죠. 뭐 하노이도 1군, 2군 이런 게 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을 선택을 해서 그 군 위주로 돌아라 이렇게 말씀. 최소한 군 정도까지는 정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커서 너무 커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네. 그냥 돌아다니다가 끝날 거야. 지쳐서 나중에.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색들이 있으니까 특색들도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특색에 맞게 나는 이런 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못해도 한 2군데 정도만 선정을 하셔도 그 3개월 동안 알아보시는데 모자르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일단 제가 이제 사장님 인터뷰뿐만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제가 무조건 이 질문을 해요.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인 상대로 창업을 할 건지, 그러니까 타겟이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처럼 베트남인 상대로 거의 90% 이상 베트남인 상대로 할 건지를 무조건 여쭤보거든요.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실 부분인데 베트남에서 한국인 상대로 이렇게 창업이나 사업을 하면은 단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물가대로 장사한다 이건데 그러면은 이 사장님은 네. 당구장 창업을 왜 타겟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돈은 안 돼요. 베트남 로컬에서 로컬인들 상대로 요 정도 규모에서 당구장 하는 건 돈은 안 되고, 같은 규모라고 치면 한인들 상대로 하면은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벌어갈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국 그 최저임금 정도는 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당구장하고 똑같은 뭐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받으니까 괜찮을 텐데, 제가 그럴 거였으면 그냥 한국에서 당구장을 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한인들 상대로 당구장을 할 거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베트남에서 한국인 상대로 이렇게 창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거면 한국에서 하셔라. 예.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직원들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뭐 돈은 비슷하게 벌어가, 한국하고. 그러면은 직원 관리하는 건 한국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여기도 직원을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인들 상대로 하실 경우에는 사장님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사장님들이 신경 안 써버리면 직원들 관리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는 이게 개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비용도 비슷할 테고 가져가는 돈도 비슷하고, 그럴 거면 굳이 로컬이든 어디든 굳이 내가 여기서 왜 그걸 하고 있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고 생활도 편한, 말도 통하는 한국에서 하고 있지.